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오롯이 혼자 남겨졌습니다. 자식들은 나를 외면했고 나는 집을 나와 길거리로 나앉았죠. 찬바람 불던 그 겨울밤, 벤치 위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었지만 우연히 마주친 그 한 사람의 온기가 내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는 게 무슨 의미였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걸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는 길바닥에서 삶을 다시 피운 한 노인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끝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시작이 되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길거리에서 다시 피어난 그 따뜻한 인생의 꽃 이야기를요. 해시태그, 해시태그 길거리 인생, 해시태그 노인의 기적, 해시태그 가족 의상처, 해시태그 인생 역전, 해시태그 진짜 행복. 본문 1회차. 나는 올해로 73이다. 그 나이에 이렇게 살 줄은 몰랐지. 겨울이 막 시작되던 해였어.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게 그 사람 내 인생의 전부였거든. 손잡고 시장 다니던 일, 같이 드라마 보며 웃던 시간, 심지어 싸우던 날도 이제 와 생각해보니 다 소중하더라. 아내가 암 판정받은 뒤로 6개월 동안 병원 침대에서 사투를 벌였지. 매일 병원 가며 기도했어. 내 수명 좀 떼가더라도 살려만 달라고. 근데 세상은 참 매정하더라. 그날 아무 예고 없이 그 사람이 먼저 갔어. 장례 끝내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진짜 막막했어. 그 넓은 집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자식들, 평소엔 그리 따뜻하던 애들이 아내 죽고 나니 슬슬 연락이 뜸해지더라고. 위로는커녕 아버지도 이제 요양원 생각하셔야죠. 그 말이 끝이었어. 나 그렇게 취급받을 줄 몰랐지. 가슴이 무너졌어. 집 팔고 짐 정리하고 그냥 나왔어. 딱히 갈 데도 없었어. 친구, 다들 연락 끊긴 지 오래고 친척은 형제 하나 없이 다 떠났고 나는 그냥 떠돌았어. 처음엔 찜질방에서 며칠 버텼지. 근데 그마저도 돈 떨어지니까 결국 공원 벤치로 가게 되더라. 겨울바람은 잔인했어. 누워있으면 죽을 것 같고 앉아있자니 눈물이 나고 하루는 정말 이대로 가야겠다 싶었어. 근데 그날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더라. 할아버지 추우시죠? 젊은 여자였어.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손에 따끈한 종이컵 하나 들고 있었지. 이거 드세요. 따뜻한 유자차예요. 그 한마디 그 한 모금이 내 심장을 덜컥 울리더라. 그날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졌어. 그 애는 자주 왔고 나는 벤치 위에서도 하루를 견딜 이유가 생겼어. 그날 이후로 그 여자아이는 종종 내게 찾아왔어. 처음엔 부담스러웠지. 괜히 민폐 끼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처지가 부끄럽기도 했거든. 근데 걔는 늘 웃었어. 오늘은 감자죽 가져왔어요. 할아버지, 죽 좋아하신다 하셨잖아요. 그 말투 마치 내 손녀라도 된 듯 했어. 이름을 물었지. 지우예요. 그냥 길 지나가다 뵌 건데 그냥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따뜻하더라고. 누군가가 그냥 신경 쓰인다는 이유로 매일 내게 오다니. 그날부터 나는 그 벤치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됐어. 하루하루가 달라졌지. 전에는 그냥 살아있다는 게 고통이었는데 지우가 오는 날은 아침부터 괜히 수염도 정리하게 되고 옷매무새도 손보게 되고 그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생겼어. 어느 날 지우가 묻더라. 할아버지, 혹시 집은 없으세요? 그 질문에 처음으로 눈물이 울컥했어. 이 나이에 집이 없다는 말이 이렇게 아픈 건지 몰랐거든. 그날 밤 난 생각했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왜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왜 혼자 길바닥을 전전해야 하나?
그리고 나서 깨달았지. 나도 그동안 누구에게도 마음을 제대로 연 적이 없었다는 걸. 애들 키우느라 바빴고, 아내 아플 때도 마음 표현 제대로 못했고, 심지어 아내 떠난 뒤 슬픔을 억지로 감추기 바빴어. 지우 덕분에 나는 내 마음을 처음 들여다보게 됐던 거야. 그리고 결심했지.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다고. 다음 날 나는 동사무소를 찾아갔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쉼터 같은 거라도 있냐고 물었지. 그 직원이 깜짝 놀라더라. 내 나이에 길거리에서 잔다니까. 서류 몇 개 쓰고 상담 좀 하고 며칠 뒤엔 임시 숙소로 연결됐어. 따뜻한 방이었어. 사람 냄새 나는 곳. 눈물 나더라. 내 몸을 씻고 이불 덮고 잔 건 아내 떠난 뒤 처음이었으니까. 지우한테 연락했어. 나방 생겼다. 이젠 걱정 마라. 그 애가 울더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울음에 나도 같이 울었어. 그날 나는 알았어. 누구도 혼자 살아선 안 된다는 걸. 사람은 사람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존재라는 걸. 임시 숙소 생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 밥도 제때 주고 같이 머무는 어르신들도 말벗이 되어줬지. 무엇보다 나는 다시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 길에서 떠도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존재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거든. 지우는 여전히 매주 찾아왔어. 직장도 다닌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틈틈이 오는지 지금 생각해도 고마운 인연이야. 어느 날은 같이 시장에 갔어. 할아버지, 겨울 점퍼 하나 새로 사요. 이젠 공원 벤치 안 계시니까 옷도 바꿔야죠. 지우가 내 손을 잡고 끌고 다닐 때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 아내가 떠나고 난 뒤 그렇게 손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날 새 옷 한 벌 사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가 봐도 꽤 멀쩡한 노인이더라고. 할아버지 멋져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올랐어. 그 후 나는 조금씩 다시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 쉼터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한테 차도 타주고 말도 걸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등록했어. 작은 공원 청소 일이었지만 매일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일 끝나고 받는 몇만 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 무엇보다 사람들이 나를 선생님이라 불러줄 때 정말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었지.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나는 드디어 임시가 아닌 정식 입주 대상자가 됐어. 작지만 내 이름으로 된 방, 냄비 하나, 밥솥 하나, 전기장판 하나. 그 모든 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내 삶의 상징이었어. 지우도 엄청 기뻐했지. 할아버지, 이젠 진짜 집이네요. 나는 그날 지우를 앉혀놓고 진심을 전했어. 지우야, 사실 너 아니었으면 그 겨울에 나는 진작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 애는 내 손을 꼭 잡았어. 할아버지가 살아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만에 아내 사진을 꺼내놓고 말했어. 여보, 나 아직 살만해. 당신 덕에 좋은 인연도 만났고 이제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나도 사는 게 뭐지라는 생각을 자주 해. 예전엔 그냥 가족 부양하고 돈 벌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내 떠나고 자식들한테 외면당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게 허망하게 느껴졌지. 쉼터에서 지내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 같은 사람 한둘이 아니야. 젊을 땐 다들 일하고 자식 키우고 근데 정작 나이 들고 나니까 자식들은 다 바쁘고 우리는 외롭더라고. 그 외로움이 사람을 진짜 죽게 만든다는 걸 난 이제야 알아. 지우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
할아버지, 제가 진짜 보고 싶은 건요. 그냥 앉아 계시기만 해도 좋은 그런 어른이에요. 아무 말 없어도 곁에 있으면 편안한 사람. 그 말이 이 나이에 어찌나 울림이 크던지. 그래서 난 요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동네 경로당에 가면 누군가 먼저 웃을 수 있게 먼저 웃고, 한 번은 경로당에서 새로 오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나보고 이러시더라고. 어르신, 참 인상이 편안하시네요. 왠지 기대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 사람이란 게 그래.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건 존재의 이유를 만드는 거야. 그러다 지우가 자기 엄마 이야기를 꺼내더라. 할아버지, 사실 저희 엄마도 아빠 돌아가신 뒤에 혼자 많이 외로워하세요. 그 말 듣는 순간 머릿속이 띵했어. 지우 엄마, 나랑 비슷한 상황이었겠구나. 나는 그날 지우한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 혹시 내 어머니랑 같이 식사 한번 할 수 있을까? 지우가 놀란 얼굴로 나를 봤지. 그러곤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렇게 며칠 뒤에 작은 식당에서 지우 엄마를 처음 만났어. 조용하고 단정한 분이었지. 말수는 적었지만 그 눈빛이 어쩐지 내 아내를 떠올리게 했어. 나는 조심스럽게 내 이야기를 들려줬어. 아내 떠나보낸 뒤 길거리 떠돌다가 지우 덕분에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고. 그분도 한참을 듣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하셨어. 우리 비슷하네요. 저도 매일 아무 말 없이 살아왔어요. 그 말에 나는 마음이 찡했어. 우리는 둘 다 말하지 못한 외로움을 안고 있었던 거야. 그날 이후 가끔 셋이서 식사도 하고 같이 공원 산책도 다니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생각했지. 이 나이에 정말 새로운 인연이 가능한 걸까? 처음엔 그저 말벗이 생겼다는 게 좋았어. 지우 엄마 윤정 씨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 따뜻함이 느껴졌지. 우린 참 조심스러웠어. 서로의 지난 시간을 알기에 섣불리 가까워질 수 없었거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 사람 곁에 있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하다는 걸 알게 됐어. 가끔은 따로 약속하지 않아도 지우가 엄마랑 시간 있으세요? 하면 자연스럽게 셋이 모이게 됐고 함께 밥을 먹거나 근처 작은 문화센터에서 공연도 보게 됐지. 내가 무대 위 어르신 합창단 보면서 저런 것도 해볼까? 하니까 윤정 씨가 빙긋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저도 예전에 노래 좋아했어요. 한 번쯤 다시 해보고 싶네요. 그 순간 내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 그 사람도 나처럼 무언가를 다시 꿈꾸고 있다는 게 그저 기뻤지. 지우는 우리 둘을 볼 때마다 슬쩍 웃었어. 어느 날은 대놓고 이러더라. 할아버지, 엄마랑 잘 어울리세요. 그 말에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면서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저녁 산책하며 하던 대화, 손잡고 앉아 듣던 라디오,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지.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한 번 더 누군가와 삶을 나누고 싶다고. 물론 걱정도 많았어. 나이 들어서 괜한 오해받는 건 아닐까? 지우가 마음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지우가 먼저 내 손을 잡아줬어. 할아버지, 엄마가 다시 웃으세요. 그거면 됐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윤정 씨에게 작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지. 혹시 우리 좀 더 자주 만나도 될까요? 그 사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말했지. 저도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그 순간 길거리에서 울던 그 밤이 한순간에 먼 과거로 느껴졌어. 삶이란 게 정말 어디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거더라고. 그날 이후 나는 윤정 씨와 조금씩 더 자주 만났어. 식사도 하고 동네 마실도 나가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구나 싶었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좋았어. 그냥 같이 마트 가서 장 보고 따뜻한 국 끓여 나눠 먹는 일상. 예전엔 그저 당연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감사했어. 나는 말했지. 우리 인연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처음에는 그냥 외로운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됐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하더라. 쉼터에서는 내가 변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박 선생님,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요. 뭔가 설레는 일 생기셨나 봐요? 응, 설레는 일. 진짜 생겼거든.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윤정 씨와 함께 지우 집에 초대를 받았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고 그날 식탁엔 따뜻한 음식과 오랜만에 웃음이 넘쳤어. 지우가 말했어. 엄마랑 할아버지가 이렇게 웃는 거 저 처음 봐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마운지. 식사 후 우리는 셋이서 조용히 거실에 앉아 TV도 보고 차도 마셨어. 그 순간이 내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어. 며칠 후 나는 윤정 씨에게 작은 편지를 썼어. 윤정 씨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볼 마음이 드는 건 다 당신 덕분입니다. 남은 생 나란히 걸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그 편지를 건넸고 그 사람은 조용히 읽고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어. 그 한 손에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지. 그날 밤 나는 아내 사진 앞에 가서 속삭였어. 나 당신 허락 없이 누구를 좋아하게 됐어요. 미안하지만 행복해지고 싶어졌어요. 혹시 거기서 보고 있다면 한 번만 웃어줘요. 내 안에 남아있던 죄책감, 외로움, 미련. 그 모든 게 그날 밤 조용히 눈물로 녹아내렸어. 그 이후로 윤정 씨와 나는 사실상 부부처럼 지냈어. 형식은 없었지. 혼인신고도 결혼식도 없었지만 우리 사이엔 서로를 향한 존중과 마음이 있었거든. 주변 사람들도 이해해줬어. 쉼터 어르신들, 지우, 그리고 지우의 가족들까지도 우리의 늦은 동행을 응원해줬지. 사람들이 말하곤 해.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하지만 살아보니 알겠더라. 사랑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허락하는 순간 어느 때든 찾아오는 거더라고. 우린 함께 작은 텃밭도 가꾸고 매주 장터에 가서 반찬거리도 사다 나눠 먹었어. 가끔은 그 사람이 아침에 두 손으로 내 커피를 건네며 말해. 당신 어제 코 골며 웃으셨던 거 알아요? 그 말 들으면 내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실감이 나지. 그러던 어느 날 윤정 씨가 조용히 말했어. 우리 조용히 여행 한번 가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둘이서 바다 보고 오자고요. 바다? 내가 마지막으로 바다 본 게 아내랑 갔던 동해였지. 그때는 슬픔이 많았는데 이번엔 달랐어. 우린 기차 타고 천천히 내려갔고 작은 민박집에서 하룻밤 묵었지. 그 바닷가 해질 무렵에 손잡고 걸으며 나는 이렇게 말했어. 당신 만나서 난 다시 사람 됐어요. 그 사람은 바다를 보며 조용히 눈을 감더니 말했지. 저도요.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해준 건 당신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게 다 괜찮아졌어. 과거도 상처도 후회도 다 바람에 실려 바다로 떠나가는 것 같았지. 그날 밤
작은 민박방에서 우린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 누워 조용히 손을 맞잡고 잠이 들었어. 그렇게 편안한 밤은 몇십 년 만이었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더욱 단단해졌어. 매일이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그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지. 이따금씩 윤정 씨가 그러더라. 사람이 말이에요. 사는 동안 딱 한 번이라도 따뜻한 인연을 만나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자꾸 마음속에 남았어. 나도 그랬거든. 젊은 날 아내와의 시간도, 이제 윤정 씨와 보내는 지금도 두 번이나 그런 인연을 만난 거니까. 나는 쉼터 일을 그만두고 작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로 말벗 활동을 시작했어.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 찾아가 이야기 들어주고 말동무해주는 일. 그 어르신들 중엔 나처럼 인생에 지쳐 말수가 없어진 분들이 참 많더라. 하지만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면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지. 그럴 때마다 느껴. 내가 겪은 시간들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윤정 씨는 그런 나를 보며 자랑스러워했어. 당신은 지금 진짜 멋진 어른이 됐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살아온 지난 세월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지. 그리고 어느 날 지우가 우리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 할아버지, 엄마, 두 분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사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상자 안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로 만든 앨범과 작은 카드가 있었어. 늦게 만났지만 그래서 더 깊고 진한 사랑이 되었다고 믿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두 사람께 존경을 담아. 그걸 보고 우린 둘 다 울었지. 어쩌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 길거리 벤치에서 죽고 싶었던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따뜻한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느껴졌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윤정 씨에게 정식으로 물었어. 남은 시간 우리 함께 사는 거 어때요? 형식이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그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어. 그러다 천천히 내 손을 감싸 안으며 말했지. 이미 우린 오래전부터 가족이에요. 그걸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내내 곁에 있어 줄게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 세상 모든 약속 중 가장 따뜻한 약속이었지. 함께 살기로 한 뒤 우리는 동네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어. 넓진 않았지만 방 하나, 거실 하나, 부엌 하나, 딱 둘이 살기에 알맞은 공간이었지. 이삿날 지우가 와서 직접 커튼 달아주고 전자레인지랑 작은 냉장고까지 사줬어. 이제 여기가 진짜 집이에요, 엄마. 할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그날 밤 새로 산 전기밥솥에서 나는 밥 냄새에 둘이서 한참 웃었어. 이 집엔 이제 슬픔은 안 들였으면 좋겠어요. 윤정 씨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도 고개를 끄덕였지.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어느새 동네에서 꽤 유명한 노부부가 됐어. 시장에 가면 두 분 또 데이트 나오셨네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손 꼭 잡고 다니세요. 사람들이 인사도 자주 했지. 나는 복지센터에서 인생 이야기 나눔이라는 프로그램을 맡게 됐어. 내가 길거리에서 살아온 이야기, 지우를 만난 인연, 윤정 씨와의 재회 같은 것들을 어르신들 앞에서 천천히 들려주는 시간.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새 사람들 얼굴이 밝아지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히는 걸 보면 내 지난 날이 의미 없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윤정 씨는 내 발표회마다 맨 앞에 앉았어. 눈빛으로 늘 응원해줬고 발표 끝나고 나면 조용히 손잡고 말했지. 당신 이야기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열심히 살고 싶었어.
그렇게 사는 동안 가끔 몸이 좀씩 불편해지기도 했지. 허리도 자주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릴 때도 많았어. 병원에 가면 의사는 늘 말해. 연세 생각하면 지금 아주 건강한 편이에요. 마음이 편하신가 봐요. 응, 맞아. 마음이 편하거든.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그날 밤 우린 조용히 라디오를 들으며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 라디오에선 옛 가요가 흘러나왔지.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윤정 씨가 작게 말했어. 당신 만나고 나서 쓸쓸하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 나도 그래요. 이젠 쓸쓸함 대신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요.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나는 어느덧 80을 앞두게 됐어. 몸은 예전만 못하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고 있어. 아침이면 윤정 씨가 타준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면 라디오 들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아. 창문 밖으로 해가 질 무렵이면 마치 인생의 노을을 보는 기분이 들어. 언젠가부터 죽음이란 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졌어. 예전엔 외로움 속에서 조용히 사라질까 두려웠거든. 하지만 지금은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었단 확신이 있으니까. 얼마 전 지우가 결혼을 했어.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랑 윤정 씨 손을 꼭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난 또 한 번 눈물이 났지. 할아버지, 엄마, 두 분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결혼식 끝나고 우린 셋이서 사진을 찍었어. 그 사진은 지금 우리 집 거실 한가운데 걸려 있어. 그걸 볼 때마다 나는 깨달아. 내 인생은 결코 실패한 게 아니었다고. 길거리에서 추운 겨울 벤치 위에서 모든 걸 내려놨던 그날조차 결국 오늘을 위한 여정이었단 걸. 지금도 가끔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 어르신, 그 힘든 시절 어떻게 버티셨어요?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 한 사람 덕분이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따뜻하게 다가와준 그 한 사람. 그리고 덧붙이지.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고요. 이제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어. 하지만 슬프지 않아. 왜냐하면 내 인생은 이미 충분히 따뜻했으니까.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채웠고 고마움으로 마무리했으니까. 이 이야기는 길거리에서 모든 걸 잃고도 다시 사랑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피워내는 노인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었던 이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건 분명한 진실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그런 손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